안녕하세요. 그린 원더 오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잘 간다. 네. 네. 우리가 채식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채식에 대해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싫어하는 채식 얘기를 네. 겁 없이. 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채식하는 거 개인의 선택권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인 어떤 측면에서 채식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어떤 필수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채식인이 되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 지구환경, 개인 건강을 위해서 그 육류 섭취를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까 해요. 그래서 맞아요. 본인도 지금 채식을 하고 계시죠? 네, 채식하게 된 비건은 아니고 네네. 채식. 왜 채식을 하게 되었나요? 저는 명확해요. 채식을 하게 된 이유가 엄청 명확한데 2011년 그때 구제역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넘은 거라 사람들이 좀 잊고 있었는데 그때 막 돼지 생매장 하는 거 이런 게 뉴스에 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제역보다도 그 소돼지 생매장 하는 문제가 정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고 저도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이어서 구제역도 공부를 했고 아니 왜 뭐 병 걸렸다고 저렇게 다 죽여야 되나? 그때 350만 마리를 죽였어요. 말이 350만 마리지. 전라도 인구가 180만이야. 그것을 사람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만약에 사람 350만 명 전라도 인구 다 죽이고도 그랬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정말 혁명이 일어나겠죠. 전라도 인구 2번 죽이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인데 막 그때 막 뭐 농가 사람들 울면서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좀 차원이 달랐어요. 충격이. 그래서 공부해보니까 구제역 걸려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상품 가치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시장 가치가. 그러니까 죽이는 전략을, 물론 그게 전염이 돌지 말라고 우리 팬데믹 때 막 하듯이 그러긴 하지만 결국은 상품 가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이면이 저렇게 많은 동물들이 공장식 축산 안에 있고 그걸 내가 만나보지 못한 동물이지만 마트에서 그냥 포장돼서 과자처럼 사는 게 이게 온당한가? 라는 고민을 했고 그래서 소비자로서 가장 강한 저항을 해야겠다라는 걸로 제가 고기를 안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돼지 안 먹다가 그 다음에는 닭을 생각해봤지. 두발살인 우리가 비건 완전 채식 단계를 구분할 때 두발살인 동물이냐 아니면 네발살인 동물이냐 따라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닭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닭이 굉장히 좋은 동물이에요. 아니 좋은 영리해요. 동물이 아니라 영리해요. 아니 공룡의 후예야. 공룡의 후예. 유일하게 그 선사시대 공룡의 후예로 남은 게 새거든요. 파충류가 아니야 공룡은요. 근데 닭도 제가 한 번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닭을 정말 뿅아리를 중닭까지 키웠는데 그 중닭이 된 애가 생선을 잘못 먹어서 도중에 죽었거든. 엄청 울었어요 제가 그 닭 때문에. 근데 닭도 굉장히 사람을 잘 따른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닭도 먹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피를 흘리는 동물은 일단 먹지 말자 이렇게 됐어요. 저희 엄마 난리 나고 맨날 고기 안 먹으면 큰일 난다 막 이러고 건강 어떻게 지킬래 이렇게 튼튼한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채식을 제가 아주 인생에서 결정을 하고 생명체를 죽여서 먹는 건 최소한으로 하자. 제가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최소한으로 하자라고 해서 일단 고기와 닭, 특히나 이제 두 발 달린 동물도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채식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어떻게 해서 채식을? 저는 이제 반려동물 입양하면서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조금 더 반려동물을 넘어서 모든 동물에 대한 어떤 연민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갖게 되면서 내가 혹시 마크 영향?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제가 채식을 하게 된 것은 마크를 통해서 불교에 입문하게 됐죠. 사실은 이제 저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라 무슨 종교든 저는 옳지 않는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기독교의 교육을 다 받고 가봤어요? 저는 고등학교 미션스쿨 나와가지고 맨날 아침 8시면 목사님 기도합시다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랬고 제가 살고 있던 그 얹혀서 살았었거든요. 그때는 얹혀서 유학생활 얹혀서 살았는데 그 집 부부가 그 장로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는 장로셔가지고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죠. 수요일날 교회 가야 되죠. 저녁에. 그리고 주말에는 어디 그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네 저는 그 기도원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막 이상한 방언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도 다 들어보고 아주 그냥 심각하게 빠지셨군. 제가 빠진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얹혀 사는 그냥 책무 안에서 간 거예요. 갔는데 그리고 아니야?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한국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기독교, 카톨릭. 그래서 카톨릭도 가봤었고 뭐 이렇게 그 이제 그 네임을 무슨 네임이죠? 받기 위해서 저기 이제 그 세례명을 받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수녀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의문에 대해서 답을 못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찾아라 그러지 않던가요? 그러진 않고 이제 네.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래서 아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이제 나는 절대 종교를 갖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갖고 있었는데 그 마크를 보면서 마크의 삶이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항상 이 사람은 마음의 선한 마음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는 굉장히 좀 본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서 항상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당신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불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가르쳐줘. 나도 좀 행복을 하고 싶어. 왜냐면 굉장히 그때 제가 어려운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하나 줬어요. How to Solve Human Problems 라는 책을 주고 어떤 마음으로 그 책을 읽었냐면 그동안 나의 그 삶의 그 지식이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에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지. 반박을 하고 글을 읽었어요. 모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사실 읽었는데 꼬투리 잡을 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럼 지금 불교 신자? 네. 그래서 거기에서 불교는 부처를 믿는 게 아니라 수양하는 종교 그쵸,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를 따르지. 부처님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신을 믿는 종교는 아니야. 신 아니에요. 신은 믿진 않고 결국 수양.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중에 이제 기독교나 다른 그 카톨릭에서도 이제 뭐 십계명에서 언급하는 것 중에 이제 살생을 하지 말라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는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 네, 맞아. 살인하지 말라죠. 살생하고 좀 다르죠. 다른 네, 거지. 좀 그리고 다르죠. 맨날 저는 교회를 다닐 때 뭐가 정말 입 안 받아들여졌냐면 아니 그 카인과 아벨 그죠. 아니 농사짓고 옷을 재단에 바치는데 구약 성서 보면 맨날 살인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대. 그래서 아니 그 동물을 바쳐야 좋대. 그래서 속으로 아니 농사를 지려면 1년 내내 그걸 해가지고 바치는 건데 고기를 좋아하나? 양고기를 좋아하나? 막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죠.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그거 있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두 가지가 사실 맞물려 있었었죠. 이제 그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똑같은 모든 동물들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구나라는 그리고 뭐 동물들도 원하는 게 행복을 추구할 그런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사실은 잘 접목이 돼서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채식을 할 때 그 금단 증상이 사실은 저도 없었어요. 왜냐면 윤리적인 이렇게 결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확고했기 때문에 뭐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시작을 하는데 한 달 하다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채식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정말 내가 가치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건강 정도나 건강함 뭐 이 정도 가지고 저는 접근하면 그쵸.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또는 어떤 트렌드나 쉽지 않아요. 제 주위에서 다들 시도하신 분들 몇 달하고 다 포기.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날 고기 냄새가 참 비릿하기 싫은 사람인데 역겨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뱃살도 저렇겠구나. 내 뱃살도 비슷하지 않을까?
내 엉덩이 살도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고기를 먹으려면 분명히 동물을 죽여야 되는 과정을 보았잖아요. 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닭 먹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마당에서 한 마리 잡아서 목 비틀어서 누군가가 비틀어서 정말 막 그거 못하시는 분도 못하고 아무튼 잘하시는 분이 목 비틀어서 털 다 뽑아서 그렇게 해서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 마트 가면 이 살아있는 걸 죽여서 갖는다라는 느낌 하나도 안 들고. 그쵸. 그때 밥상에 오르는 게 그때 한때는 생명체였었잖아요. 그게 그 개념이 딱 사라져 버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명을 취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그렇고. 그쵸. 저는 솔직히 또 그런 거 싫어해. 그 음식에 대해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데 어떤 걸 싫어하냐면 막 그 제철 음식 먹는다고 해가지고 막 살아있는 거 뭐 집어넣고 막 싱싱하네 하는 거 보면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낙지가 살아있을 때 낙지나 이런 것들 막 뜨거운 데다 넣잖아요. 새우라든지 막 뜨거운 거에다가 막 넣잖아. 그게 막 저는 싫은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맛있는 거라고 자꾸 해서 보여주니까 그것도 그러고 이제 요즘 날은 이제 생선도 저는 좀 안 먹거든요. 특히나 이제 생선 중에서 제가 절대로 안 먹는 것은 조금 이제 제 기준에서는 그 우리 보호종들 참치 이런 거 안 먹고 피할 수 없는 생선, 그러니까 생선을 막 먹진 않는데 국수 먹으려면 멸치 국물 국수를 먹거나 조개 국물 하니까 제가 나름 약속한 건 조개류, 어패류 중에 조개류하고 멸치 정도는 제가 막 적극적으로 피하진 않아요. 찾아 먹진 않은데. 그쵸. 근데 우리가 외식을 하게 되면 대부분 국물들이 저도 맞아요. 채소는 안 해. 지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청국장을 좋아하는데 청국장에 식당에 가서 조개 다 들어있잖아요. 네, 조개는 모르고 아마 육수니까 멸치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추측만 할 뿐인데. 전 국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 오밀국수도 가다랑 우포로 하지. 막 이러니까 그건 제가 요리를 하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는 거라. 그쵸.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를 위한 나만의 그냥 변명인데 그래서 늘 고민하는 건 누군가 비난하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희생. 제 기준에서 최소한의 희생.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싸납게 얘기할 때가 있어. 당신이 좋아하는 고기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잡아먹는 거랑 비슷하다. 왜냐면 정말 그랬어요. 2008년도에 곡물 가격이 확 솟은 적이 있었어요. 정말 막 전 세계적으로 그때 뭐 흉작이어가지고 곡물 가격이 엄청 솟았는데 문제는 가축을 기르기 위한 곡물은 필요해서 그쪽으로 시장에서 다 흘러가니까 아프리카 어린아이들 기아를 돕기 위해서 가는 곡물이 굉장히 삭감된 거야. 그래서 기아로 아프리카 아이들이 많이 더 죽었거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그 생산하는 콩류 있잖아요. 근데 콩류의 70%가 사실은 가축 사육하는 데 들어가고 그 생산량 중에 16%인가 많이 우리 인간이 먹고 나머지는 이제 뭐 바이오 그 에너지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그 이제 고기를 섭취하는 데서는 거의 에너지가 한 18% 정도밖에는 안 오죠.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에너지는 18% 정도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채소는 거의 80%가 넘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데 실은 고기도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은 지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방. 그 고소함이 고기의 단백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지방 타는 냄새.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지방을 이제 우리가 그 그러니까 육류 섭취를 했을 때 이제 WHO에서 발암물질 2급으로 두고 이제 가공식품을 발암물질 1급으로 두잖아요. 그런데 그 거기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그 지방의 맛 때문에 또 씹는 맛, 그 촉감 뭐 그런 것 때문에 또는 이제 단백질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육류를 섭취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거기서 나온 지방의 거의 3% 정도가 그 세포를 생성하는 데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거의 90% 정도는 지방으로 축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이 그대로 피에 축적이 돼서 이제
많은 어떤 만성 질환. 그래도 오래 살아. 너무 오래 살아.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단연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의 이제 5년에서 10년 이렇게 오래된 그 나쁜 식습관이 이제 결과가 병이잖아. 대부분 이제 50대가 넘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만성 질환으로 고생을 하는데 그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게 단지 그 개인의 어떤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의료 지출이 엄청나잖아. 저는 그런 건 알아서들 하는데 문제는 일단 건강 굉장히 이기적으로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봐. 채소를 많이 먹었더니 신장병이 왔어요. 고혈압이 왔어요. 그래서 수술이 없잖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고기를 먹는 게 아니야. 고기는 진짜 저는 이 안을 이 입속 이거 하나를 위해서 먹는 거거든. 20분 만에 어떤 그 입안의 즐거움 때문에 코와 입안에 그것 때문에 먹는데 실은 저는 요즘 날 그 요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것보다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도 생명을 취해서 먹긴 먹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건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정말 먹방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왜 싫어하냐면 뭐 본인은 뭐 즐거울 수도 있고 또 그걸 보는 어떤 사람도 뭐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즐거울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어느 일면은 누군가의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물론 없앨 수는 없어요. 제 말 한마디로 없앨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고 좀 우리가 그러니까 나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또 무엇을 입고 있는가. 요걸 보면 뭐 쉽게 나라는 사람이 좀 정의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가능하면 건강 정말 생각한다면 현대인이라면 채식하는 게 답인 것 같고 우리가 3번 먹잖아 하루에 3끼. 저는 이것도 참 많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3끼 중에 2끼라도 좀 채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2끼 다 안 하면 그래서 2끼라도. 그러니까 하루에 그 이제 한 끼만 하더라도 사실은 한 끼만 우리가 채식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냐면 그 1년에 자동차 500만 대를 중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기후변화도 내 발등에 지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이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심각하지도 않고. 그쵸. 학교 다닐 때 혹시 먹거리 교육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받아본 적 없어요. 저도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럼 어린이에 대해서 먹거리 교육을 어떤 뭐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가 마련해준 그런 교육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먹거리 교육이 아니라 우리 때는 솔직히 저는 초등학교 때 쌀밥 싸우지 마라. 쌀밥 싸우면 검사에서 혼났어. 정말 혼났어. 그쵸, 지금 우리는 잡곡밥 싸우라고 하고. 네, 그때는 이제 쌀 때문에 쌀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먹거리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먹거리 교육이 없다 보니까 저는 학교를 떠나서 부모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 노동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이제 불교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불교 신자 그러니까 불에서 수련을 하는 스님들은 화가 나면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분노가 있는 상태로 밥을 지으면 그게 여러 사람한테 안 좋은 거라서 뭐 문제가 있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위해서 밥을 못 짓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저는 정말 와닿았어. 왜냐면 가정 내에서 누가 그걸 담당하든 저는 그게 여자가 담당해야 된다, 남자가 담당해야 된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밥을 내가 담당하는 주체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정말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봐,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리는 사랑이다라고 기분 좋아야 돼. 왜냐면 내 가족을 위해서 밥상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를 결정하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이제 플러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라고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먹는 음식을 단순히 그냥 하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 음식이 내 밥상에 오르기까지 어떠한 그 뒤에 숨은 고통받는 사람들 또는 고생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해. 그쵸. 왜냐하면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먹거리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축산과 관련해서 그 폴 카트니까 누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영국의 어떤 한 분이 초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 우리가 그 도살장을 한번 방문을 했다면 우리 못 가. 그죠? 그죠. 큰일 나죠. 우리 그러면 학부모들 난리나. 네. 안 돼. 네. 뭐 그쵸. 네.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걸? 근데 이제 저는 얼마 전에 아는 사실인데 이제 아까 우리가 육류가 그 발암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구울 때, 로스팅 할 때 그 나오는 연기에 의해서 뭐 벤조핀이 발암물질이 생성된다고 하는데 죽을 때. 거기 때 보니까 저기 도축하는 과정에서부터 밥상 오리까지 엄청나게 많은 화학 제품들이 들어간대요. 화학 제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네. 우리처럼 스트레스, 고등 생명을 이게 자연사가 아니라 굉장히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리가 만약에 총살당하기 직전에 우리 몸에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겠냐고. 그러니까 소도 그걸 느껴요. 소도 그쵸. 옆에 친구가 있다가 사라지면 걱정하고 막 이러는 동물이라서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걸 알아. 알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치료하기 죽거든. 어떤 그 스트레스 상태에 죽는데 우리가 그것을 건강에 좋다고 먹는 거잖아요. 절대로 안 좋아요. 그렇죠. 절대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쉽게, 그러니까 정말 쉽게 닭을 먹고 정말 쉽게 고기를 먹고 고기를 먹는 것이 막 어디 가서 파티를 할 때마다 고기를 먹어야 되고 이런 건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이제는 안 해도 된다. 단백질이 너무 많이 섭취를 했을 때도 문제거든요. 실은 음식을 맛있게 하는 방법은 아까 음식은 사랑이라고 했죠. 저는 음식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음식은 맛있게 하는 방법은 있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맛있게 하는지 이미 화학자들이 다 발견했어요. 그걸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데 보통 180도 이상이 되면 온도가 이 당과 그러니까 탄수화물에 있는 당과 그 다음에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흡수하기 딱 좋은 형태로 변형이 돼요. 네. 그러면 우리는 흡수율을 높이는 그 맛을 굉장히 맛있다라고 느끼거든. 따라서 뭐가 맛이 없다 그러면 180도 정도 이상의 온도에서 굽거나 이 가열을 하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원래. 야채도 구우면 맛있거든. 맛있어요. 맛있어. 저는 요즘에 당근에 빠져 있거든요. 당근 너무 맛있더라고. 네. 구워서. 구워서 그 겨자씨 머스터드에다가 살짝 해가지고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후추 좀 뿌리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게 인간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동물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자연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조금 고민을 해보면 나의 그 단순한 즐거움이 정말 큰 파장과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아픔일 수 있으니 뭐 그게 우리말 듣고 일순간 채식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아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채식으로 식단에서 하더라도 두 끼. 고기 하루에 한 번 먹어도 돼. 솔직히 어렸을 때 몇 번 먹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내 생일, 설날, 그 다음에 저기 추석. 그런 얘기하면 라떼라고 얘기해. 아무튼 라떼는 그래서 왜냐면 왜냐면 말했잖아. 뭐 고기를 취하려면 우리 할머니가 맨날 닭을 우리 집에 갖고 왔어. 그럼 우리 엄마는 그거 요리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했거든. 죽여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죽이기 싫어가지고 고기를 저희 엄마는 좀 싫어했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요즘 학교 급식에서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매일 거의 고기가 없으면 애들이 안 먹으니까. 아니 또 엄마들이 그걸 민원을 넣어. 고기 반찬 없으면. 그러니까 이해 안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채식 교육을 할 때 부모들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우리 아이는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그럼 엄마가 그렇게 키워서 그래요. 제가 그냥 조금 미안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은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주어진 것은 부모가 그렇게 그 식단을 제공하니까 아이가 먹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지 그 아이 탓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 맛있게 해줘봐.
그쵸. 맛있게 채식으로 해줘. 얼마나 맛있는데요. 맛있게 해주면 먹어 애들은.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그 식문화도 그 집안의 문화야. 맞아요. 그 애탓 정말 애기 탓하면 아무 소용없고 어른인 부부가 아이들의 먹거리를 어떻게 할까? 뭐 좋은 학원 보내고 성적 좋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면에 어떤 에너지를 심어줘야 그 다음에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면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걱정하는 많은 부분들이 없어져요. 아이가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고 막 그 뭐 다혈질이고 이런 거 좋은 음식 줘봐. 그것도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육류 섭취를 많이 했을 경우에 그 아이들은 훨씬 더 공격적이래요. 네네. 그것도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사육하기 위해서 항생제 들어가죠, 호르몬제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동물들이 먹는 어떠한 사료에도 엄청난 살충제, 제초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은 고기를 먹는 게 뭐 일종의 이제 단백질 맛을 먹기 위해서 먹지만 그 외에 부산물도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일단 저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집안에서 풍족하게 아이들한테 맛있게 주는 게 여러 가지로 좋아요. 뭐 따지지 말고 정말 여러 가지로 좋아. 아이 성장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정말 그 다음에 뇌에 필요한 것도 훨씬 더 좋은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뭐 아빠들이 해주면 좋겠지만 아빠들은 그거에 좀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가 하는 것 같고 막 젠더 싸움하지 말고 저는 엄마들이 좀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각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채식 식당을 찾기가 되게 쉬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집 뒤에만 보더라도 이제 먹거리 시장, 먹거리 이렇게 상가들이 있는데 채식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매번 그러니까 어떤 가게들이 들어섰다가 한 1년 정도 되면 문을 닫고 또 가게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많이 있나? 고기가 싸서 그래요. 그것도 문제죠. 고기가 이게 대량 생산되고 싸서 그래요. 채소는 보관 기간도 짧고 그런데 고기는 냉동시켜 놓으면 오래 보관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채소 요리는 맛있게 다양하게 하려면 손이 많이 가는데 고기는 간단하거든. 그쵸.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가 먹을 때마다 좀 나이 먹은 만큼씩의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채식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기호가 아니라 기호가 아니라 그 전 지구적인 어떤 이 온실가스 문제 하나의 메탄이 포함되기 때문에 좀 더 가치 있는 가치 소비. 근데 저는 요즘 날 뭘 고민하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자기께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냐면 문제의식을 느낄 것 같지만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제 가랑비의 이제 교육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그래서? 콩나물 시루를 볼게요. 콩나물에 우리가 키우려면 물론 그렇지. 그렇죠. 근데 계속 아니 아이들한테는 그게 통해. 근데 어른들은 맛있는 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데 정말 중년 넘어가 봐요. 건강 걱정되고 늙어서 근데 사실은 건강 걱정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육류 섭취와 관련해서 지구 환경을 별외로 놓고 치더라도 건강 때문에 채식으로 돌아서는 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파서 채식하지 말라고 건강할 때부터 채식하라고 제발. 뭐지? 불치병 걸린 다음부터 뭐가 좋네 해가지고 그것만 찾아 먹고 뭐 채식하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우리나라 평상시 식습관이 가치 있고 좋고 좋은 식재료로 먹으려고 하라고 좀. 그러니까 이 음식은 어디에 좋다, 이 음식은 어디에 좋다, 너무 그 건강에 좋다, 몸에 좋다라는 게 이상한 거 집내서 먹지 말고 거기에 너무 빠지는 것 같아. 근데 그냥 그냥 자연에서 오는 거 새끼 제철에 오는 채소들 너무너무 맛있. 저는 요즘 당근에 빠져 있었거든요. 저 가을 무 얼마나 맛있는데요. 배추, 양배추, 양파. 요즘 날 핵양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핵양파는 사과만큼 맛있어요. 조생종 양파 이런 거 먹고 호박 얼마나 맛있어. 호박 그냥 이렇게 호박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잘라가지고 후라이팬에다 굽기만 해도 정말 맛있거든. 그렇게 해서 먹으면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고 이렇게 맛있구나라는 걸
조금씩 느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 그, 개인적인 소원이. 그쵸. 요즘 그 TV에서 요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고기 그냥 지글지글 끄는 거 또는 문어 그냥 그 살아있는 채 그냥 뜨거운 물에 넣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그 건강한 식단에 하는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이. 정말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도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건강할 때 좀 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지구도 살리고 내 몸도 살리고 옆집 아이도 살리고 우리 동물도 집안도 살리고 살리고 동물도 살리고 음. 하려면 먹는 거에 대한 우리가 하루에 3번의 고민의 시간이 있어요. 그걸 정말 깊이 고민하기를 개인적으로 정말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나 해주고 싶은데 누군가가 이 그 프레이즈를 썼더라고요. 우리의 식단이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 그러니까 우리 식단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육류 섭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라는 얘기인데 참 답답하죠. 기후 변화 아니, 관련해서 지금 들어보면 고기 좋아하면 그만큼 숲도 없애는 거고요. 실은 뭐 그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따지면요, 고기 먹는 사람들 비난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엄청나게 숲도 훼손하는 거고 엄청나게 물도 다소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의 삶 터전도 그냥 우리가 원치 않지만 뺏어버리는 거고 네. 동물들 삶의 터전도 뺏어버리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단순한 내 입과 코만을 위해서 너무 매몰되지 않길 바래요. 고기. 혹시 이럴 수 있나? 그 대형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곡물을 수출하는 큰 대기업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곡물은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축산의 그 파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에서는 그런 거 잘하잖아요. 어떤 회사에 소송 거는 거. 아직은 잘 모르겠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너무 고기를 많이 소비하니까 쌀보다 더 많이 먹죠. 자, 고기보다 야채와 채소. 야채와 채소, 과일과 채소. 그것도 제철. 다양한. 요즘날 너무 많아. 그죠. 그게 네. 농부를 살리고 우리 건강도 그렇죠.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특히나 요즘날 양파 맛있게 먹읍시다. 양파 10kg에 10,000원 정도뿐이 안 해. 너무 싸. 그렇죠. 그 농사 짓는 분들 얼마나 힘드는데. 맞아요. 자, 오늘 먹거리 이야기로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네. 다음번에 우리 뭐 그때는 비건빵 했잖아요. 네. 간단하게 우리 뭐 다음번에 요리 한번 요리 할까요? 하나 할까요? 좋아요. 그쵸? 좋아요. 요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